자, 발차기 시작. 어서오세요, 복감독입니다. 요번에 우리 이틀째 새로운 모델을 모시고 우리가 또 이어가 볼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모델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백수 엄수빈이라고 합니다. 꿈을 찾아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가하게 됐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강원도 영월 가장 순수한 처자만을 골라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모드를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요번에 어떤 걸 촬영하냐면, 이 로케이션을 이렇게 볼 때 모델 센터로 가볼래요? 로케이션을 볼 때 가장 적합한 게 지금 안각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주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근데 1260 렌즈는 24, 120 정도의 화각이기 때문에 최대 와이드로 뺐을 때 23mm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1, 2로 나오는데 이 23mm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와이드한 앵글로 갔다가 붙어서 좀 액티비티하게 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액티비티, 어제는 좀 클래식이었다면 액티비티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PV 모드까지 더치 앵글 활용하는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촬영해 볼게요. 오늘 액티비티니까 우리 모델은 그렇게 서 있기보다는 여기서 뭐라도 해야 돼. 댄스가 되면 댄스를 하고, 댄스가 안 되면 네. 그냥 손이라도 벌리고 이렇게 돌면 돼. 네. 오케이? 제자리에서. 네. 그래서 카메라만 역동적인 게 아니라 모델까지도 역동적으로 뭐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춘다던가 뭐 그래도 멋지겠지만, 우리 순수한 모델의 그냥 순수하게 한번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액티비티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렌즈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파나소닉 GH5 마크2의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작은 1260 렌즈로 화각대를 갖다가 23mm에서 120mm까지 한 방에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또 서드파티군에서 나오는 이런 렌즈를 활용한다 그러면 해상도도 좋지만 또 가볍게 엄청 와이드 앵글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게 7.5mm인데 15mm 정도 화각이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화각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걸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각이 답답한 관계로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와, 심플하고 좋죠. 이게 크롭 바디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자, 렌즈 교체하는 거 가까이 와서 또 한번 찍어주시죠. 이제 꺼질 것 같은데, 그거? 삑삑거리는 거 보니까. 자, 균형 간단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락 장치는 항상 풀어주고요. 하나라도 잠겨 있으면 안 되고, M 버튼과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6초로 있으면은 오토튠을 시작하죠. 싫어 이러면서 엉덩이 흔드네. 자,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끝났고요. 자, 진행해 볼까요? 어이구, 그 틸트 다운, 틸트 업 다운이 가능한 틸트 모드, 틸트 팔로우 모드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요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좌우로 패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를 잘 잡아주고 정확하게 뒤로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델도 아까와 같이 섹시 파워 워킹을 부탁해요. 섹시 파워 워킹. 자, 지금 스피드는 20으로 나왔습니다. 20.
틸트 스피드 20으로 나왔고요. 자, 카메라 롤링 레디 액션. 와, 그대로 있어. 한 번 더 보여줘. 됐어, 오케이. 가, 잘했어. 네, 우리 모델 아주 멋졌죠? 뭐 좀 더 정밀하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보고 다음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와서 아크, 그러니까 올비까지 하는 그런 롱테이크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똑같이 해주면 되고 좀 더 업되면은 좀 더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드를 지금은 틸트만 가능한 틸트 팔로우 모드로 했어요. 즉 롤측과 패닝 측 모터는 죽여버린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올빗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닝이 가능해야 되겠죠. 패닝. 그래서 팬 팔로우 모드까지 같이 되는 팬 틸트 팔로우 모드로 설정할 거예요. 요럴 때 커스텀에서 그냥 파워를 켜줘도 되고 아니면 프리셋에 있는 팬 틸트 팔로우 모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모드 하나를 켜줌으로써 팬 틸트 팔로우 모드로 만들 겁니다. 커스텀에서 그 보면 틸트 온 돼 있죠. 그럼 팬 온만 시키도록 하면 팬 틸트 팔로우 모드가 됐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올빗을 그리는 걸 할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내가 돌아와서 자기를 타고 뱅글뱅글 돌고 막 이렇게 돌 거야. 주변을 크게도 돌고. 그럼 자기는 알아서 거기서 계속 서 있지 말고 뭔가를 해. 근데 왔다 갔다는 하지 말고 센터에서만 자꾸 하면 돼. 안 되는 댄스라도 하면 돼 보여. 동작 좀 크게 해주면 좋아. 알아서 그냥 해. 뭐 이러면 다 춤 잘 추는 줄 알아요. 아셨죠? 자, 준비. 뒤로 가고. 네. 약간씩 조금만 움직여도 좌우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번에는 패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다가 이게 조금씩 움직이면은 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피드를 20에서 저는 15까지 떨어뜨릴게요. 15까지. 그러니까 데드밴드가 좀 더 커졌어요. 아까보다. 좀 더 가까이 와보세요. 네, 여기서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 때는 좀 가까이 오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20의 스피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그 20의 스피드는 데드밴드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은 이미 영향을 받죠. 데드존, 죽어있는 존이 좀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데드밴드를 15로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데드존이 좀 더 커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10까지 떨어뜨리니까 데드밴드가 확실히 좀 더 커진 느낌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5까지 떨어뜨리면 데드밴드가 확실히 더 커졌죠. 이 상태라면 틸트 다운을 할 때 내가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도 크게 패닝 축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빠질 때. 그렇지만 나중에 최종에는 제가 이 패닝 축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광각인데 너무 몸이 많이 돌아가야지 그나마 패닝 축 영향을 받으니까 5에서는 안 되겠고 패닝 축의 스피드를 갖다가 10, 15 정도까지 높여놔야 제가 조금 덜 돌아가도 이 올빗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크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15에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이었고요. 자, 가볼게요. 자, 레디. 카메라 롤링. 액션! 포즈! 고! 아크! 이제 형님 빨리 뛰어야 돼, 형님. 형님 바운다리에 나왔어, 이제. 형님 거기 계셔야 될 것 같아. 이제 계속 해야 돼, 뭔가. 거기 센터에서. 춤 한번 춰봐, 그냥 눈 감고. 카메라에 얼굴이 크게 안 나와. 몸동작만 나온단 말이야. 뭐라도 해야 돼. 그렇지. 뭐라도 해. 뭐라도 해. 아직 10바퀴 더 돌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하고 무릎 굽히고 발은 높이 뛰지 않는 게 중요하죠.
모델은 물론 센터에 놔야 되겠고 모니터를 봐줘야 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뒤로 빠져줄게요.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머리 좋다. 여기 50mm. 50mm니까 100mm 가겠습니다. 100mm. 됐죠? 네. 네. 자, 준비 100mm입니다. 여기서 뷰티컷을 찍을 건데요. 120mm 타이트하게 해서 이 스피드를 가장 느리게 5로 설정하고 아주 타이트한 상태에서 멀리서 다가가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포인트 맞추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뒤에 아웃포커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으로 갈수록 심도를 얕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장점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거고요. 조리개는 최대한 낮춰도 F4. 요거는 이제 망원으로 갈수록 가변 조리개니까 F4까지 올라갔어요. 고! 돈다. 걸어와. 오케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스포츠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M 모드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빨리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짐벌은 지금 굉장히 느리게 스피드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짐벌을 스포츠 모드로 하면 날아가는 나비를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꿀을 다 먹고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저쪽이 터져 있으니까 아마 이쪽 편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바로바로 짐벌이 바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면. 와우, 포커스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야, 이놈아. 스포츠 모드는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생각보다 스포츠가 단단하게 조여지진 않고 약간의 유격이 있으면서 팔로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돌려도 너무 여유 있게 스피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나비를 따라가고 싶어도 한참 내 몸이 돌아가야 돼요. 이때가 망원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걸 M 버튼, 여기 있는 M 버튼, 뭐 RS C2도 그렇고 RS도 그렇고 다른 짐벌들에도 스포츠 모드는 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얘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하게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걸 누르고 팔로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틸트 업다운도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요런 상태. 하지만 완벽하게 락처럼 잠기는 건 아니고 부드럽게 약간의 유격이 있다라는 거. 자,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딱 잡으면 약간의 유격이 있으면서 그 딜레이가 있으면서 따라간다는 거. 미리수가 광각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광각이라는 것은 12mm, 뭐 9mm, 8mm 이런 식으로 뭐 슈퍼 PCI 같이 이렇게 아주 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12mm라던가 14mm라던가 16mm라던가 이런 식으로 미리수가 좀 광각으로 갈수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피드를 빠르게 해줘요. 짐벌의 스피드를. 그러니까 데드밴드 센시티비티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스피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피드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망원으로 갈수록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건 망원이 된다. 이렇게 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망원이 된다. 또는 뭐 단렌즈로 100mm다, 135mm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또는 50mm 이상 사용한다. 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면서 나 지금 이거 돌리는데 너무 슉슉 돌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스피드를 조금씩 다운시키면서 자기 몸이 움직이는 그 율동에 잘 매칭되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5도 놓을 수도 있고 10, 15, 20, 25도 놓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5 많이 놓고 사용하는 거 같고, 또 20, 15 이렇게 놓고, 극한의 경우에는 뭐 130mm, 뭐 120mm 이상 나올 때는 5도 놓고 사용하고 10도 놓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몸의 틀림이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망원으로 갈수록 스피드를 느리게, 광각으로 갈수록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한다. 그 기준은 자기가 이렇게 놓고 틀어보면서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작게 한다, 크게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최종적으로 하나 더 짚어드리면은,
언더슬럭 모드를 사용할 때 지금 보고 언더슬럭 모드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닿는 부분이 없다. 그 다음에 틸트 업다운이 가능하다. 조그 셔틀로 이렇게 틸트 다운, 틸트 업, 틸트 업도 위쪽으로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걸리는 부분이 없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적인 언더슬럭 모드에서는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여기에 닿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툭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 필터업을 많이 시켜가지고 툭 칠 일이 없게 그냥 한 요 정도로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도 요 정도도 무리가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좀 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좀 유의하라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드가 좀 안정적인, 안정성은 비슷하나 부딪힐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안각을 구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빗, 그 다음에 팔로우, 트래킹이죠. 또 트래킹, 따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팔로우하는 그런 느낌처럼 아킹을 그린다던가 뭐 안각을 그린다던가 언더슬럭. 자, 걸어가 볼까요? 이렇게 저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좀 신체도 더 길어 보이고. 자, 갈게요. 네.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앵글이 다르니까 느낌도 괜찮죠? 다르고. 후후후, 그녀요. 약간만 헤드를 좀 더 주고 속도 놓쳐가지고 이렇게 짐벌은 컴팩트한 게 좋아요. 사실 크고 헤비한 거를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컴팩트한 거를 사용하면 안정성으로 찍을 수 있으면 컴팩트한 게 좋고, 큰 거는 큰 카메라 올리려고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폰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큰 짐벌. 그러니까 짐벌은 가벼운 게 오랫동안 체력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지금 체력전이에요. 짐벌은 또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짐벌 촬영을 할 때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체력은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들고 오래 버티려고 그러면 가벼운 짐벌을 선택하십시오. 짐벌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가벼운 짐벌, 무거운 짐벌, 가벼운 짐벌이다. 가벼운 짐벌인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상에 많은 카메라가 있죠. 원하는 카메라 많은데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올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카메라 바디만이 아니라 조합, 렌즈와의 조합에서 렌즈도 확실히 내가 원하는 최대 렌즈까지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6mm, 1635, 뭐 1224 렌즈 정도 화각에서 많은 영상을 와이드로 촬영할 때 짐벌을 많이 사용하는데, 짐벌을 진짜 120mm 또 50mm 이상 이런 렌즈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아크 한번 해줄래요? 힘들죠? 라라라라. 야, 이거 아니다. 지금 뭘 할 거냐면 태권 소녀를 한번 찍어 볼 겁니다. 태권 소녀. 태권 소녀를 찍을 때 그냥 뭐 아킹하고 팔로우하고 틸트업 뭐 달리인 달리아웃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태권 소녀를 찍을 때 더욱 임팩트를 주고 그 파워풀한 느낌을 줄 때는 FPV 모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POV 모드라고도 하고 FPV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기울어진 더치 앵글, 그건 모드일 뿐이고 실제 앵글은 더치 앵글이죠. 기울어진 앵글이죠. 기울어진 앵글에서 무빙을 줘서 롤축을 이때 비로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롤축이 왜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더치 앵글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롤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기울어져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더치 앵글을 활용해 가지고 임팩트 있는 샷을 찍어 볼 거예요. 카메라 무브먼트는 이제 가장 적정하게 활용을 하면 더욱더 그 소녀가 가진 파워풀함 또는 샤방샤방함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때 진행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무대는 또 여기인데요. 여기서 아킹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크를 좀 그리면서 올빗으로 궤도샷을 그리면서 들어갈 겁니다. 달리 인 들어가고
상태에서 더치 앵글을 계속 구사하면서 임팩트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때 뭐 약간 로 앵글, 하이 앵글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모델 준비해 줄래요? 저쪽에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 편에서 찍으면 확실히, 예, 저쪽에서 찍으면. 그쯤에서 찍으면 가장 좋아요. 네. 네네. 약간 하이에서 시작해서 로우로 내려가면서 안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준비. 감독님 조금만 저쪽으로 떨어지세요. 자, 레디. 약간 하이에서 시작해서 다운 시키면서 들어갈 거예요. 오토포커스로 모델을 잡겠습니다. AF 눌러가지고 오토포커스 잡고요. 자, 카메라 롤링 레디 고. 카메라가 조금 이제 조금 더 뒤에서 걸어와요. 자, 레디. 모델을 터치하고 AF로 모델을 잡겠습니다. AF 눌러서 모델 잡고요. 자, 카메라 하이부터 시작할게요. 다운 액션. 오케이, 이렇게 딱 멈춰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더치 앵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뭐 락장실에 잠겼네. 자, 이렇게 더치 앵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꺾는 더치 앵글과 함께 안각을 같이 사용해서 그 태권 소녀에서 강렬한 모습으로. 자, 태권 소녀 준비됐죠? 강원도 영월에 도민체전까지 나가려다가 포기한 태권 소녀. 자, 레디 앤 액션. 대기. 파워풀 발차기 준비. 액션. 와, 굿. 됐어, 완성. 자, 보셨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FPV 모드에서 안각 임팩트 촬영을 거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자세를 FPV 모드에서 만드는 방법도 모르시고 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영상 콘텐츠에서 액션을 하는 그런 무브먼트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네. 이 더치 앵글과 함께 안각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보건더 슬롱 모드와 함께 무빙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샤방샤방한 소녀도 한마디로 태권 소녀, 살인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돌려야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잠자기 버튼, 파워 버튼 한번 설정 눌러주고 그냥 그대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 파워 켜줘야죠. 파워 켜는 건 다시 한번 잠자기 모드 깨워주면 돌아오죠.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고요. 영상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레이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감독입니다. 안녕. 이제 이 숲속에서도 FPV 모드, 그러니까 백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역시 태권 소녀의 다리 찢기, 운동하는 모습 이런 거 느낌 있게 FPV 모드로 촬영을 해볼 거예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약간 카메라 쪽은 프로필 쪽이 보이도록 서줘야 돼요. 네네. 네, 이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다리가 잘 찢어져요? 오른쪽이요? 그럼 오른쪽이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리 내렸다가 해볼게. 자, 여기서 FPV 모드로 갈 거고요. AF 인물에 잡아 줄 겁니다. 터치하고 AF 꾹 눌러 가지고 포커스 잡고
음악과 함께 쿵쿵쿵쿵 음악과 함께 그녀가 액션 있게 머리 풀어헤치고 좋았어요. 이렇게 맞춰놓고 할게요. 이렇게 맞춰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봤다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이렇게 더치 앵글을 사용하는 FPV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롤링 레디 고! 계속해 그냥. 오 좋아 멋있어. 오 주먹도 지르고 발도 지르고 오 질러 나한테. 와 그렇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발 질러. 그렇지. 오 잘한다. 와 오늘 몸살 나는 거 아니야? 자 표정 들어간다. 뒤에 질러야 돼. 쳐야 돼. 주먹 쳐. 역신다. 퍼펙트. 좋아. 쳐야 될 거 아니야. 액션 있게 빨리. 너 눈빛 살리고. 쳐. 나무를 쳐. 나무를 치는 듯이 해봐. 그냥 때리지 않더라도. 그렇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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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쾅, 와, 나무 다 깨지고 있어. 나무 쾅. 잘했어. 야, 보자. 이거 보고 이제 여러분 이제 원더슬럭 모드 상태에서 FPV 모드를 구사하는 아주 신기원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표정과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를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빠르게 사람을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그걸 따라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데드존이 크거나 스피드가 느리면 따라가기 힘들죠. 그럴 때는 M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서 뛰어서 아무 데나 가봐요. 그럼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근데 일직선으로만 가면 안 돼. 지그재그를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볼까요? 지금 무슨 모드지? 모드 확인할게요. FPV 모드네요. FPV 모드에서도 스포츠 모드는 먹히니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망원으로 쭉 당겨서 갈게요. 망원으로 쭉 당겨서. 자, 레디. 가능하겠어요? 레디 고! 숨어! 요리. 오케이. 좀 가까이 오면 돼요. 더 가까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쪽으로 뛰어오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숨어줘요. 아이고. 네. 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60mm, 120mm에서 지금 당기고 있거든요. 약간 FPV 모드에서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럴 때 스톱.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잡는 게 스포츠 모드고, 아예 흔들림 자체는 오히려 쉐이킹을 줘가지고 좀 강렬한 흔들림 또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줘서 오히려 좀 더 터프하고 라이브한 느낌을 더 살리려면은 아예 꺼버리고 잠자기 모드나 아니면 파워를 끄거나 해가지고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락을 잠근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레디 고! 이럴 때는 거의 즉각적으로 따라가죠. 오, 예스, 와우. 오세요. 헐.
헐. 아, 힘들어. 네. 오케이, 컷. 요게 이제 락 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짐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잡고 팔로우를 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스포츠 모드보다 당연히 더 이 유격이 없으니까 더 직관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스포츠 모드는 약간 돌리면 약간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이트해지면은 조금씩 따라가는 게 늦어지거나 빨라버리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얘가 좀 더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에 붙이고 삼축 지지가 되죠. 여기 지지되고 이렇게 세 군데 딱 지지해가지고 그냥 몸처럼 움직이면은 여기 하나의 숄더 리그 같은 느낌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무동력 숄더 리그 파지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짐벌에 전기를 넣지 않고 락장치를 잠가서 홀드해서 사용하는 리그 파지법.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라이브하게 그냥 걷는 모습도 슬로우 모션도 살짝 쓸 생각하면서 라이브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들고 찍으면은 앞뒤나 아래 위나 이런 갸우뚱이 생기기 십상인데 이걸 몸으로 일체화를 시키면은 확실히 몸의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확실히 좀 더 안정감을 느끼겠죠.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흔들려도 안정감 있게 흔들린다. 이 느낌을 주기 위한 거. 올락 모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FPV 모드에서 롤축은 올락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올락으로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롤축이 먹혀버려요. 틸트나 패닝은 올락이 걸리는데 롤축은 올락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FPV 모드 말고 올락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펜틸트 팔로우 모드나 펜팔로우 모드 같이 롤축이 죽어 있는 상태, 롤축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벽한 롤축을 사용하지 않고 틸트나 패닝이 가능한 상태에서 트리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틸트 축, 패닝 축, 롤축이 모두 죽어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임무를 잡고 절대 아래 위 좌우 롤축 모든 것들이 작용하지 않게 아는 상태에서 트래킹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픽스샷 같은 걸 찍을 때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도 이렇게 돼도 별 문제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돼도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돼도 그대로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 설명은 한번 우리 모델을 세워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 요쯤에 서보실래? 여기 서실게요. 그러다가 이따가 그 나무 앞쪽에 서볼래? 네. 거기서 이따가 이제 이쪽으로 쭉 걸어가실 거예요. 그냥 쭉 길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 큰 길 말고 그냥 뭐 작은 길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 지금은 심도 최대한 열고요. 약간 망원 상태로 미리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40mm. 40mm는 안 되겠다. 50mm 정도. 지금 상태는 올락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올락 모드는 FPV 모드만 피하시면 됩니다. FPV 모드에서도 거의 올락이 되긴 하지만 이 롤축은 올락이 되지 않아요. 롤축은 틸트 축이 지금 가능한 상태죠. 그리고 패닝 축이 가능한 상태죠. 이럴 때 롤축은 지금 안 돌아가죠. 이게 펜 틸트 팔로우 모드죠. 펜 틸트 팔로우 모드에서 내가 카메라를 딱 바라본 상태, 모델을 바라본 상태에서 모델을 바라본 상태. 자, 모델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락을 잠그고 싶다. 그러면 이 트리거를 딱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트리거 딱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동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걸어가는 동안 절대로 카메라가 틀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대로 모델을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이든. 그죠? 물론 아래 위는 요걸로 갖다가 컨트롤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것 또한 거의 잡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틸트 축과 패닝 축, 그 다음에 롤 축까지, 자, 롤 축 제대로 롤 축까지 잡혀준다. 물론 어중간하게 돌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제자리를 바라보려고 한다
요것이 바로 올락입니다. 그럼 올락을 어떤 무브먼트를 할 때 사용하는지 해볼게요. 자, 올락은 바로 트래킹 샷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여기 나무를 좀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매뉴얼 포커스로 맞추고 가면은 효율적이죠. 나무를 지나가면서 나무에 포커스 맞지 않고 인물에 계속 맞을 수 있으니까요. 자, 카메라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레디 고! 아, 맑은 숲속의 길을 걸으며 그녀가 태권소녀라서 엄청 빠릅니다. 지금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빨리 걷고 있는데, 카메라와 보조를 맞춰 걸어주면 좋은데 굳이 카메라를 안 보더라도 카메라의 느낌을 봐주면 돼요. 레디 고!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카메라가 좌우로 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좌우로 틀리지 않고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걸어갈 때 상당히 좋죠. 이때 만약에 그대로 안각으로 나린다고 할 때도 내가 걸어가다가 약간 이런 방향의 틀림이 없이, 또는 이렇게 아래 위로 틀림이 없이 그냥 나는 요 수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역시 트리거 버튼을 눌러주고 레디 고!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시면은 정밀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뭐 뒤에서도 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좌우로 이쪽에 와서 위를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를 정확하게 틸트 다운. 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 위로 틸트 업, 틸트 다운이 되는 현상을 완전히 막아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면 트리거를 잡아주면, 여기 방아쇠 있죠? 이걸 딱 잡아주면 완전히 올락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따라갈 때도 사용이 가능하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거고요. 인물 준비됐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좌우 또는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높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레디 고! 자, 줌 당겨서 조금 타이트하게 찍어 볼게요. 자, 고! 포커스 한번 보고 스톱. 네, 오케이, 코. 네, 약간 더 타이트하게 거의 100mm까지 당겼고요. 이쪽으로 돌아오실래요? 자, 준비하고요. 자, 레디 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든 여기서도 바로 또 뒷모습 촬영도 가능하죠. 뒤로 한번 가볼게요. 뭐 60mm까지 가지 말고 한 50mm 정도로 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틸트업 해서 해볼까요? 숲길도 약간 보이고. 자, 레디 고! 약간 어두울 수 있어서 이거 좀 열어주고,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아사도 조금 더 올려주고, 고고고. 한 200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자,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오실까요? 레디 고! 랄랄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그녀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올락 모드가 아니라 이제 정신 놓고 올락을 풀어버렸습니다. 올락을 풀어버렸는데 이렇게 올락 모드로 정확하게 좌우 흔들림 없이 중앙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내 몸이 잘못 가버리면 그 센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기를 이렇게 잡고 그대로 가면 정확하게 거기로 가겠지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왜 내가 저기를 겨냥하고 올락을 잡고 센터를 잘 잡았는데 가다 보면 왜 저기 센터에 안 맞지? 이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밀하게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은 좀 멀리서 그 센터를 향해 걸어갈 때 올락 모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게 센터를 맞추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패닝이 살짝 부드럽게 되는 상태에서 가다가 부족하면 살짝 장향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촬영하는 펜 팔로우 모드나 펜 틸트 팔로우 모드를 쓰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옆쪽에서 트래킹 할 때 굉장히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옆으로 걸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준비. 포커스 볼게요. 매뉴얼 포커스고요. 포커스 잡았고요. 고! 이런 식으로 올락을 걸어가면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몸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도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몸이 약간 잘못되면 이렇게 틸트 업다운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냥 이렇게 잡고 이 정도 괜찮아. 이 상태 유지하고 싶어. 그럼 올락 잡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봉이 어떤 형태가 되든 나는 갈 수가 있어요. 자, 고! 이렇게. 그러다가 살짝 틸트업 해주고 또 올락 잡고, 그러다가 다시 놓고 아크 돌고, 자, 올락 잡고, 자, 뒤돌아 볼까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저도 순간,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다운 시키면은 바로 언더슬렁 모드 촬영도 가능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평 잡으면 여기서 다시 올락 잡고 가도 되고요. 다시 여기서 업 시키면서 올라오는데, 올락이 지금 잡히면은 그냥 올라올 수 있죠. 자, 가볼까요? 고! 이 상태에서 쭉 걷다가 트리거를 딱 잡아주면 올락이죠. 올락에서 쭉 그냥 올려서 상체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다시 다운, 가다가 다시 업, 가다가 다시 다운, 가다가 다시 업.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인피니티 롤 모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포커스 잡아주고요. ISO 낮출게요. 지금은 이제 노출 오버에 하늘이 있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조리개 조금 더 조여서 노출 더 잡아주고요. 조리개는 뭐 여기서는 힘도 깊어도 좋습니다. 여기 엔드 필터도 있지만 여기서 노출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자, 돌려볼까요? 인피니티 롤입니다. 물론 조그 속도를 조정해서 돌아가는 속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조그 셔틀. 더 빨리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 가지고 또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인피니티 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은 펜팔로우 모드에서 직각으로 해서 돌렸던 거고요. 패닝을 해서 돌려서 보여줬던 거고, 실제로 인피니티 롤 모드는 M 모드를 2번 클릭하게 되면 세로 모드, 다시 2번 클릭하면 세로 모드에서 복귀하고요. 3번 클릭하면 이게 이제 인피니티 롤 모드가 됩니다. 돌아가고 있죠.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해 가지고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3번 누르면은 인피니티 롤 모드로 바뀝니다. 요걸 가지고 그대로 다운 시켜 가지고 우리 모델 앞쪽에 서 볼래요? 요거는 요 상태에서도 또 인피니티 롤이 가능하죠. 지금 노출 다시 개방하고요. 오케이. 뭐 이런 식입니다. 요게 이제 인피니티 롤 모드예요. 요게 사실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인피니티 롤을 많이 쓸 일은 적을 겁니다. 이걸 뭐
패럴렉스 샷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360도 3D 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던가 뭔가 약간 독특한 영상을 구사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2번 해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세로 영상들 많이 찍으시죠? 세로 영상. 세로 영상은 2번 누르면 됩니다. 트리거 이 M 버튼 2번 펑션 누르면은 이렇게 세로 모드가 되죠. 이 세로 모드 상태에서 아예 세로 모드를 뭐 애초에 이 화각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이제 저걸 찍게 되는 거죠. 유튜브 스타 좋아요. 여기서 뭐 우리 저기 그거 뭐 있죠? 요즘 틱톡. 틱톡 뭐 댄스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틱톡이요? 네.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틱톡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보여줘 봐요. 네. 뭘 하나 보여줘야 돼. 네네. 세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로로 내가 이미 결정해서 찍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을 미리 설정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반에서 FHD나 4K로 찍어가지고 이런 세로 모드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세로 모드를 가지고 프레이밍을 해서 인물을 촬영하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때 뒤돌아서 걸어갈래요? 이쪽으로? 아하. 네. 카메라 보면서 우리 인스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팔로우 좋아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오늘 어땠어요? 하다 보니까 적응됐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적응? 누르지 마. 네. 아이고. 누르지 마. 짐벌은 항상 큰 사고 납니다. 짐벌은 모델한테 집중해서 가다가 만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그 복감독 촬영하는 거 보면서 어땠습니까? 일단 촬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됐고 영상 하나에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럼 모델 촬영 한번 걸어볼까요? 이쪽으로요? 네. 조심하세요. 바로 이런 거죠. 고생했어요. 오늘 그 메이킹 촬영해 줬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유, 영광스러운 대선배님, 복 감독님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서 너무 최고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파나소닉 루믹스 파나소닉 GH5 마크 2와 함께 여러 가지 촬영해 봤습니다. 가볍고 좋죠? 네. Really?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들었을 때 괜찮겠는데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하여간에 이번에 파나소닉의 지원을 받아서 또 이런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파나소닉 코리아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당신도 여기로 들어와. 내려놓고. 우리 메이킹 필름 수고해준 그리고 또 우리 모델분들을 다 섭외해준 영월 청년입니다. 영월 청년님. 강원도 영월 놀러 오세요. 영월로 놀러 오세요. 강원도 사투리로 해야지. 놀러 오더래요. 마카 모두 놀러 오더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